여러분, 무언가를 대충 한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시작은 했지만 끝을 보지 못하는 것, 최선을 다할 수 있었지만 적당히 타협하는 것. 어쩌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한 번쯤은 품어봤을 후회의 다른 이름일지도 모릅니다. 인생은 수많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선택이 우리의 삶 전체를 뒤흔들기도 합니다. 안정적인 미래가 보장된 길과 마음이 이끄는 불확실한 꿈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할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이 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가 더 많은 분들께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갈림길에서 한 남자가 아버지에게 들었던 인생을 바꾼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이왕 할 거면 대충 하지 마라.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일을 허투루 하지 말라는 뜻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당신이 내린 결정에 모든 것을 걸라는 의미입니다. 당신이 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은 반드시 행동으로 증명하라는 뜻입니다. 만약 할 수 없다면 할 수 있다는 말을 꺼내지도 마십시오. 자신의 능력 이상으로 허세를 부리거나 불확실한 결정에 일단 발만 살짝 담가보는 식의 태도를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해볼까 하는 가벼운 마음이 아니라 반드시 해내고야 말겠다는 결연한 의지로 끝까지 파고들어 결과를 마주하라는 것입니다. 성공하든 실패하든 원하던 것을 얻든 얻지 못하든 그 끝에서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거울 속 자신을 보며 나는 모든 것을 쏟아부었어. 후회는 없어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아, 그때 조금만 더 해봤더라면 하는 미련은 우리를 밤새 잠 못 들게 하는 악몽과도 같습니다. 어중간하게 무언가를 했을 때 우리는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조차 알 수 없는 혼돈 속에 갇히게 됩니다.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로스쿨 진학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의사나 변호사 같은 안정적인 직업을 권하는 것처럼 그의 가족에게도 로스쿨은 성공으로 가는 확실한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다른 꿈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바로 영화 학교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이 폭탄 같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스트레스가 가장 적을 화요일 저녁 7시, 아버지가 저녁 식사를 마치고 맥주 한 잔을 하셨을 시간, 그는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저 로스쿨에 가지 않겠습니다. 영화 학교에 가고 싶어요. 그가 예상했던 아버지의 반응은 뭐라고? 다시 말해봐라. 같은 불호령이었습니다. 그가 자란 환경에서 영화는 직업이 아니라 주말에 즐기는 취미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길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젊은이의 등에서는 식은땀 한 줄기가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그래, 이왕 할 거면 대충 하지 마라.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단순히 허락을 해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책임감이라는 무거운 갑옷을 입혀주신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의 모든 결정은 더 이상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그에게 더 큰 동기부여와 용기, 그리고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는 왜 아버지가 그런 대답을 했는지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무엇을 말했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말했는가였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허락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우물쭈물하며 제가 영화 학교에 가고 싶은 것 같아요.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소리로 떨림 없이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저는 영화 학교에 가겠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목소리에서 흔들림 없는 확신을 들었던 것입니다. 모든 부모는 자녀가 정해진 길을 따라 안정적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자녀가 언젠가 그 틀을 깨고 나와 부모의 허락조차 구하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저 녀석, 내 아들답군 하고 자랑스러워할 그 순간을 말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바로 그 순간을 맞이했음을 직감했고 아들의 선택을 존중하며 가장 강력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준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그 한마디는 그의 인생 곳곳에 스며들었습니다. 그가 배우로서 첫 발을 내디뎠던 영화 멍하고 혼란스러운 의 오디션 과정도 그러했습니다. 어느 목요일 밤 그는 단골바에 갔다가 우연히 영화 제작자이자 전설적인 캐스팅 감독인 돈 필립스를 만났습니다.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며 위기투합한 그들은 바에서 쫓겨날 정도로 유쾌한 시간을 보냈고 택시 안에서 필립스는 그에게 연기를 해본 적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몇몇 광고와 뮤직비디오에 잠깐 출연한 경험이 전부라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필립스는 그에게 다음날 아침 9시 30분에 오디션 장소로 와보라고 제안했습니다. 우더슨이라는 캐릭터에 잘 어울릴 것 같다면서 말이죠. 다음날 그는 대본을 받았습니다. 단 3줄의 대사. 그중 한 대사가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극중 우더슨이 당구장 벽에 기대어 지나가는 여학생들을 쳐다보자 친구가 그러다 감옥 가겠다고 핀잔을 줍니다. 그러자 우더슨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래서 내가 고등학생 여자애들을 좋아한다니까. 나는 늙어가는데 쟤들은 언제나 그대로잖아. 그는 이 대사에서 캐릭터의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시시껄렁한 농담이나 가벼운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나는 인생의 진리를 깨달았다고 믿는 한 남자의 확고한 철학이었습니다. 그는 이 대사 하나로 우더슨이라는 인물 전체를 그려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오디션에 합격했고 촬영 첫날 밤 감독인 리처드 링클레이터는 대본에도 없는 즉흥 연기를 제안했습니다. 우더슨이라면 저기차에 타고 있는 지적인 빨간 머리 여학생에게 어떻게 다가갈 것 같나? 그는 30분의 시간을 요청하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으로 우더슨이라면 하고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사랑하는가? 마이크가 그의 옷에 채워지는 동안 그의 머릿속에 3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첫째, 나는 내 차를 사랑해. 그는 70년식 세보레 세빌에 앉아 있었습니다. 둘째, 나는 록앤롤을 사랑해. 그의 차에서는 테드 뉴전트의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셋째, 나는 취하는 걸 사랑해. 조수석에는 항상 친구 슬레이터가 대마초를 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독이 액션을 외치는 순간 그는 이 3가지를 떠올리며 4번째 목표인 여자를 꼬시는 것을 향해 차를 몰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입에서 3마디가 흘러나왔습니다. 올라잇, 올라잇, 올라잇. 이 3마디는 그가 가진 3가지에 대한 긍정의 주문이었고 그의 스크린 데뷔 첫 대사가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감독은 매일 밤 그를 촬영장으로 불렀고 원래는 단역이었던 그의 역할은 3주 분량으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촬영 기간 동안 그에게는 큰 시련이 닥쳤습니다. 촬영 5일째 되던 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신 것입니다. 그는 깊은 슬픔 속에서도 촬영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후에 찾아오는 그 특유의 냉철함과 함께 말입니다. 대충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아버지의 죽음은 그 어떤 조언보다 더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어떤 것에도 더 이상 위축되지 않고
삶을 똑바로 마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위기는 때로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겪을 때 종종 그 상황에만 매몰되어 버립니다. 하지만 한 발짝 물러나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그 고통 속에서도 배울 점이 있고 심지어 유머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네 하고 헛웃음이 터져나오는 순간 우리는 그 문제에 압도당하는 대신 그것을 다룰 힘을 얻게 됩니다. 언젠가 이 모든 것이 멋진 이야깃거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언젠가 우리 모두는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를 현재의 고통에서 조금이나마 자유롭게 해줍니다. 성공의 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일이 잘 풀릴 때 그 이유를 분석하기보다 그저 즐기기에 바쁩니다. 하지만 행복은 보장할 수 없어도 만족의 비결은 분석할 수 있습니다. 내가 행복했던 시기들을 돌아보면 거기에는 일관된 패턴이 있었습니다. 누구와 시간을 보냈는지, 무엇을 먹고 마셨는지, 얼마나 운동하고 일에 대해 준비했는지, 잠들기 전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는지 같은 사소한 습관들이 모여 만족스러운 삶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실패했을 때 자신을 채찍질하는 데는 익숙하지만 성공했을 때 스스로를 칭찬하는 데는 인색합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은 열심히 분석하면서 정작 자신의 성공은 당연하게 여기거나 운으로 치부해버립니다. 하지만 거울을 보고 우리가 이뤄낸 것들을 온전히 인정하며 잘했어 라고 말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건강한 자존감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는 로맨틱 코미디 영화의 제왕으로 불리며 최고의 인기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좋은 것을 내려놓고 위대한 것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향해 과감한 도전을 선택했습니다. 20개월 동안 할리우드에서 그의 이름은 잊혀졌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자신을 믿어주는 아내와 아버지가 되고 있다는 새로운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에게 불확실성을 견뎌낼 수 있는 단단한 기반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람들은 그를 새롭고 좋은 아이디어로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인내의 시간을 통해 이전보다 훨씬 더 깊고 넓은 배우로 돌아왔습니다. 인생은 앞으로 나아가며 살아야 하지만 뒤돌아볼 때만 비로소 이해되는 아이러니한 여정입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도 훗날 돌아보면 우리를 지금의 자리로 이끈 가장 중요한 점들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든 전심을 다해 걷는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을 응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평안한 하루